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운영체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아마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많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운영체제가 많은 운영체제들 중에서 사람들마다 개성이 다르죠. 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자기한테 편리할 것이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닉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유닉스는 이제 1960년대 후반에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시도했어요. 벨 연구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죠? 시어너를 만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닉스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고 멀틱스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하고 또 기능이 굉장히 많은 우수한 운영체제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이제 커지고 또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제 대형 컴퓨터에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운영체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AT&T의 벨 연구소에서 두 사람이서 멀틱스의 편리한 기능을 계승하면서도 좀 미니 컴퓨터에서도 좀 돌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기능을 조금 축소시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틱스의 복잡함을 단순화시켰다라는 이름으로 유닉스다라는 명칭을 붙인 겁니다. 유닉스는 이제 운영 체제가 대부분 C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닉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본다면 유닉스의 특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닉스의 특징. 자, 멀티 유저예요. 다중 사용자, 멀티 유저.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에요. 다중 작업이에요. 기억을 해주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여러 사용자들이 이제 동시에 접속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여러 사용자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 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된 대화식 운영체제다라고 합니다. 시 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A, B, C, D 10사람이 있다. 그러면 10명한테 우리 눈에는 동시에 보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 시간을 분할해서 쓰고 있다. 10억 분의 1초 간격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좀 느끼기는 힘들죠. 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 시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식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심장 이식 하듯이 다른 사람 몸에 가서도 잘 진행되는 경우를 우린 이식성이다 하죠. 네, 시언어도 마찬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사람이서 동시에 쓰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을 한다. 통신망 관리용 운영체제로도 적합하다라는 거고. 자, 파일 시스템의 트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갖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유닉스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 하드웨어리 커널이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인 명령어는 쉘이 내리고 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고 네, 사용자가 있습니다. 자, 커널이다, 쉘이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커널이다 그러면 뒤쪽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유닉스가 되는 거죠. 자, 유닉스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특징 대화형 시스템이다. 다음에 높은 이식성을 가지고 있다. 네,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 멀티 유저다.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
shall, 명령어들을 shall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화식으로 모두 처리합니다. 이것 좀 해줘. 그럼 샥 보여주고, 파일의 목록 좀 보여줘. 그럼 샥 보여주고,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트리 구조다라고 그랬죠. 트리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를 계층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유닉스의 가장 큰 핵심 커널이다 그랬죠. 커널은 여러분이 정부 관리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기에 딱 있는데 여기 이제 막 농촌 길이었는데 도로를 넓혀서 뭐 8차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널인 거예요. 관리자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명령을 땅을 파고 설계도 하고 횡단보도 그리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쉘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커널은 정부 관리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관리자가 파워가 있잖아요.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커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원이 켜지면은 얘는 주격장치 속에 상주를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나 관리를 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기억장치 관리 이런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인터페이스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 상호작용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터널은 우리가 이제 단일형 커널이 있고요. 유닉스는 단일형 커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에 아닌 단일형 커널이 아닌 마이크로 커널을 넣어 놓았습니다. 유닉스는 단일형 커널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커널도 넣어 놨어요. 단일형 커널이다.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추상화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은 것이다 라는 거고, 운영체제 개발을 할 때 성능에 초점을 둬가지고 개발된 것을 말을 합니다. 마이크로 커널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은 기능은 서버라 불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운영체제 개발을 할 때 모듈화에 중점을 둔다. 모듈화, 쪼갠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일형 커널에 속하는 것은 리눅스라든지 또 유닉스라든지 이게 속하는 것이고, 마이크로 커널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좀 생소한 것들이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 마이크로 커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안 가져도 되고요. 유닉스가 속한 단일형 커널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쉘에 대해서 볼게요. 쉘은 명령어 해석기입니다. 명령어를 내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서 그거를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s, 그럼 이거는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ls, 여러분이 키보드로 ls 치면은 쉘이 명령어 해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커널은 전원을 키자마자 관리자니까 주격장치에 상주해서 무슨 일 벌어지는 건 없나? 라고 지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쉘은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주격장치에 상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격장치에 상주하지 않습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것이고 부르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체도 합니다.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과 교체도 합니다. 자, 사용자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도스를 배웠다면 도스의 커맨드 컴이라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도스에서 말하는 쉘과 같은 기능이죠. 기본적인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유틸리티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처리할 때 사용되는 것을 말을 해요. 도스에서 말하면 외부 명령어입니다.
네. 에디터라든지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디버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거 커널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이 2등이 쉘이에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디렉토리 구조가 트리 구조다, 디렉토리 구조고 트리 구조다 라고 그랬고 그 디렉토리는 커널에 의해서 관리된다. 하여튼 뭐뭐뭐 관리된다. 그러면 거의가 커널입니다. 파일에 대한 생성, 삭제, 보호 기능을 가집니다. 유닉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 구조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구조가 부트 블럭이 있고 자, 슈퍼 블럭이 있고 아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부트 블럭입니다. 부트 블럭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 부팅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부팅이죠. 컴퓨터 전원을 켜서 사용할 준비를 만들어주는 게 부팅이 되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항상 거기는 부츠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고리를 잡고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 현관문 앞에서 부츠를 신으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츠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라고 그래요. 나갈 준비, 바깥으로 나갈 준비다라고 해서 나갈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것은 이제 부츠를 다 신었다, 신발을 다 신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팅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 부트 블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슈퍼 블럭이 있습니다. 슈퍼 블럭은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저장을 하고 전체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노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한 내용이었고 아이노드다 그러면 이제 파일에 대한 모든 상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 파일의 크기, 파일의 유형, 최종 수정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한다라는 거죠. 데이터 블록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을 말을 합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4개 구조, 4개로 구성된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닉스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명령어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유닉스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래도 추려서 추린 것만 내놓은 거고 자주 출제되는 것만 내놨습니다만 출제자가 맘 잡고 이렇게 구석진 데서 명령어를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명령어가 l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유닉스는 키보드로 명령어를 다 쳐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ls를 치면은 파일을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을 줄 수 있어요. -a라는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a라는 옵션을 주는 것은 모두 보여주세요. all 생각해 주면 돼요.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그런 말은 숨겨진 파일도 모든 다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을 쓸 수가 있어요. L은 뭐냐면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보면 자세히 보기가 있죠. 그렇게 파일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걸 같이 쓸 수도 있어요. AL. 그러면 숨겨진 파일까지 보여주는데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에 D를 쓰면은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을 쓰게 되면은 하위 디렉토리의 모든 디렉토리를 이제 출력해 주세요 라는 거고, F를 쓰면은 파일에 대한 종류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은 별로 보여주고, 디렉토리는 슬래시로 보여주고, 심볼릭 리키는 이제 골뱅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U는 이제 파일 디렉토리 이름을 최종 접근 시간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WD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정보를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트리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다. 근데 여기 A라는 폴더와 B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에 또 C, D, E라는 폴더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어디에 있나요? 라는 걸 이제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파일에 관련된 게 CP가 있고 MV가 있고 RM이 있는데 CP는 파일을 복사할 때, MV는 파일을 이동할 때, RM은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것이고요. 디렉토리에 관련된 게 CD, MKDIR, RMDIR이 있군요. 자, CD는 디렉토리 이동할 때, 이거는 디렉토리 생성할 때, 이거는 디렉토리 삭제할 때. 자, change, make, remove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cat은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파일 내에 지정된 문자열과 일치하는 행을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이 들어간 문과 같은 문자열이 들어간 행을 다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man은 도움말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는 도움말을 F1을 누르죠. 자, 여기서는 도움말이 man입니다. man은 항상 친절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hmod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돼요. 접근 권한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read, write, x가 있어요. read, 실행, read, write, 네, 실행입니다. 읽기, 쓰기, 실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소유자. 자, U는 파일 소유자. 그 다음에 G는 그룹,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 U, G, O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플러스는 이제 권한 추가, 마이너스는 권한 삭제, A는 전체 사용자. 자, 이런 식으로 CHMOD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CHMOD는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나오니까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DU는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을 알려주는 거고, KILL은 킬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주는 거고요. 네, WHO는 시스템에 로그인 되어 있는 사용자를 알려줍니다. CHOWN은 이제 소유자를 변경하는 명령어가 되고요. EXIT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수행을 종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크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고, EXEC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ait는 이제 자식 프로세스 하나가 종료될 때까지 부모 프로세스를 임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고요. get PID는 자신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하는 거고요. get PPID입니다.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를 구하는 거고요. PIP는 두 프로세스를 연결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제 CHMOD 접근 권한에 관련된 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 보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일에 대한 허가권을 알려주는 건데, 자, 소유자, 그룹, 기타가 있었을 때, 자, 똑같습니다. 순서가 RWX, RWX, RWX예요. 첫 번째 거는 소유자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거는 그룹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거는 기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이진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이거 다 더하면 뭐죠? 7이잖아요. 그러니까 1, 1, 1 그럼 얘가 7이잖아요. 그럼 7이 써졌다. 그럼 그거면 이걸 이진수로 바꿔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하면 이진수로 바꾸면 7이 되죠. 그러니까 R도 1, W도 1, X도 1. 소유자는 현재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4가 적어졌다. 그러면 1, 0, 0이죠. 이진수로 바꾸니까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네, 기타 사용자들은 읽기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0, 만약에 1, 1, 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6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그룹은 이 소유자가 속한 그룹은 읽기와 쓰기만 가능하고 실행은 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우리가 ls-al을 했을 때 ls-al을 했을 때 ls는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데 모두 보여주고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러겠죠? 자, 처음에 순서 반드시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파일이냐 디렉토리냐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누구의 권한?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권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 그 다음에 하드 링크 수예요. 이건 이제 출제되었던 거죠. 소프트 링크 수가 아니라 하드 링크 수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소유자에 대한 이름. 이 소유자 이름.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크기.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변경 날짜. 변경된 시간. 마지막이 파일 이름.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써져 있고 RWX, RW 빼기, R 빼기 빼기 1, MOON, ALCOM, 777, 7월 7일, 5시 26분, KKK.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파일 이름 KK죠. KK의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는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고 소유자가 속한 그룹은 읽기, 쓰기 권한만 있고 기타 사용자들은 읽기 권한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드링크 수 하나, 소유자 이름은 문, 그룹 이름은 알커, 파일의 크기는 777, 맞는 날짜 7월 7일 5시 26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하드링크 수인데, 하드링크 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드링크 수의 반대가 소프트 링크 수인데 소프트 링크 수는 다른 말로 심볼릭 링크다라고 그래요. 심볼릭 링크. 하드링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기가 있죠. 바탕화면에 그 개념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본이 있는 위치 정보를 가진 단축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른 파일을 가리키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제 하드 링크는 심폴릭 링크과는 다르게 원본과 동일한 파일을 이제 추가하는 형태다라는 거고, 링크 파일을 수정하면 원본과 이 하드링크 파일이 모두 수정되어서 항상 같은 내용을 유지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하드링크가 뭐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준 거고요. 자, 여러분 이거 해석이 가능하죠? 또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CHMOD 하고 나서 714
kkk.txt 이걸 이제 여러분이 또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나눠보세요. 자, 이거는 소유자에 대한 거, 두 번째 거는 그룹에 대한 거, 그 다음은 기타 사용자죠. 7을 이진수로 바꾸세요. 세 자리. 1, 1, 1.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그룹은 0, 0, 1. 기타는요. 1, 0, 0.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밑에다가 RWX를 이렇게 써보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읽기, 쓰기, 실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룹 소유자는 실행 권한만 가지고 있다. 기타 사용자는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용어를 하나 보려고 유닉스가 BSD 유닉스다라고 또 있어요. 새로운 용어로. 자, 정통 유닉스는 AT&T에서 만들어졌는데 버클리에서 그걸 가져다가 더 발전시킨 게 BSD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고속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지원, 가상 기억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골자로 해가지고 버클리 분교에서 개발한 유닉스 운영 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니 컴퓨터, 공학용 워크스테이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닉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눅스도 컴퓨터 운영체제 하나죠. 네. 리눅스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고 유닉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닉스에서 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떨궈서 좀 더 가볍게 만든 거죠. 그래서 다중 사용자, 그 다음에 다중 작업, 여러 사람이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991년도에 대학생이었어요. 공대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코트가 턱스예요. 펭귄. 네. 이게 이제 리눅스의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눅스의 또 특징이다 그러면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소스 자체를 공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무료로도 쓸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다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소스를 다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힘입어 가지고 좀 더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니까 소스를 공개하면 또 다른 사람의 그 소스에 더 좋은 점을 이제 또 의견 제시를 해서 고쳐가고 그럼으로써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유닉스와 호환됩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층들을 많이 흡수를 해온 거죠. 왜냐하면 유닉스는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유료였고 굉장히 이제 부피가 크고 했었는데 리눅스는 이제 그걸 조금 가볍게 만들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공개 운영 체제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무료다라는 장점, 또 유닉스와 호환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품질도 좋고 기술 지원, 다양한 배포 패키지 이런 걸로써 이제 또 풍부한 네트워크 지원 이런 좋은 점 때문에 리눅스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PC용 OS보다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집에 갈 때 끄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리눅스는 서버가 항상 가동이 되어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의 특징하면 이거하고 오픈소스라는 거 특징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있습니다. 맥킨토시용으로 개발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얘기가 여러분 책에 써져 있는데 그냥 참고용으로 놔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운영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